박종호의 스팟 금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신용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용환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또 네. 얼굴을 또 뵙고 그랬는데 네, 그저께 출석했습니다. 예, 뭐 매일매일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요즘에? 아니 그날 국조특위에서 네. 저는 이제 그 앞에 맨 앞단에 이제 네. 주요 기관 증인들이 있었고요. 아. 총리 맞아요. 행안부 맨 장관 앞에. 등등이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뒤에서. 저는 뒤에서 두 번째 줄에서 쭉 대기하면서 본 모습은 네. 정말 졸렬 그 자체였다. 졸렬 자체였다. 뭐 아. 아마 생중계돼서 많이들 보셨지만 서로 이제 증언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예를 들어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할 대목이 아닌 데서도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죠. 참 한심한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들 모습 또는 장관급들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서 민낯을 보셨습니다. 네, 민낯을 벗고 그 현장에서 역사의 증인이 이제 신용환 교수가 이제 된 건데 그리고 뭐 눈물까지 흘리셔가지고 지난번 기자회견할 때 민주당 이제 회의에서 네 그때 이제 기자회견할 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 수기 쓴 메모가 이제 꽤 많이 있었는데요. 네. 큰 쇼핑백 3개 분량으로 있었는데 이건 압수수색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본은 다 이제 예. 아내랑 밤새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관은 했는데 원본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부부가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어디다 감춰놔도 다 들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 딸아이가 고3 수험생이었는데 네. 수험서 다 쓴 수험서 표지를 찢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서 예. 이제 겉은 다 수험서로 이제 다 덮고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책가방에 넣어서 네. 계속 이제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뉴스가 튀어나와서 제가 자료를 찾으려면 이게 금방 자료가 없잖아요.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딸한테 뭐 자세히 뭐를 써도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3 하면 이제 3번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시간차 때문에 네. 계속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딸아이가 이제 시험을 목표한 것보다는 조금 못 가서 아유 우리 고3 미안하죠. 딸 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좀 그런 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래도 나고. 네. 그래서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격려차 보내주신 스타벅스 뭐 쿠폰 이런 걸로 예. 저 딸아이를 대신 격려했습니다. 격려를 하고 그래요. 참 이 공익 제보자라는 그 길이 얼마나 더 험난합니까? 네. 그 요즘 돌아가는 네. 게 정말 또 이상하게 돌아가서 한동안 이제 체포 구속 이후에 네. 조금 뭐 한 하루 정도 발 뻗고 잤는데 다시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긴장을 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어제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기각 결정 나눈 것도 보고하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그 얘기 저희가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어제 있었던 이 윤석열 탄핵 심판 4차 변론. 네. 윤석열과 김용현의 진짜 뭐 내랑 콤비라는 이런 수식어도 네. 있고 그러던데. 일국의 대통령 그리고 국방장관을 네. 지내신 분 아직도 신분은 대통령인 분께 참 쓰기 못한 말이지만 네. 더맨더머 더맨더머. 국민을 예. 도대체 뭘로 보기에 저 정도 수준으로 티키타카를 하느냐 정말로 이런 분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워서 일하고 했던가 하는 자괴감 어떤 책임감 이런 네. 거에 더 제가 수치심을 느낍니다. 자, 아마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네. 두 사람 특히 윤석열이 막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하는 이 김용현의 모습을 보면서 네.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이 영상을 지켜보잖아요, 사실은. 뭐 네. 이 헌법재판관 앞에서 증언하고 뭐 진술하는 거지만 결국 국민들이 다 보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 조롱하는 얘기 아니었나? 네, 조롱했죠. 그런 제가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거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에서 김용현 장관 굉장히 다변이고 달변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일반 국민들 시청자분들은 왜냐하면 네. 겉으로는 굉장히 무골처럼 보였단 말이죠. 수방사령관도 했고 합참작전본부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주로 말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국회 청문회에서도 보면 엊그제도 합참작전본부장이 나와서 네. 브리핑할 때 예 아니요 하고 탁탁 절도 있는 듯이 그렇게 표현들 보통은 하잖아요. 맞아요. 이분은 특징이 굉장히 다변의 달변이세요. 실제 제가 같이 회의 들어갔을 때도
군인들을 압도하는 네. 그러면서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아, 어제 보셨지만 제스처도 막 크잖아요. 뭐 하면 자기 조금 네. 큰 제스처가 나올 때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징이 쫄릴 때 이제 큰 제스처가 나오더라고요. 거짓말 할 때. 예. 예,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 속에 자기 말에 자기 덫에 걸려버렸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저는 특징적으로 그 보였고, 모습. 네. 그리고 서로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말을 이 헌재 예. 대법정에서 이제 그 말이 맞춰져 가는 과정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인을 보내는 과정들, 특히 윤석열 씨는 이제 그거죠. 저희는 엄중한 법 집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예. 이 사람들 정무적인 대응, 정치적 대응을 하면서 계속해서 네. 지지자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진짜 이 대심판정에서 네. 다 뭐 대리인단 변호인단 나와가지고 재판을 진행 중인데 하는 내용, 그 네. 발언 내용이나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나 이런 태도를 보면은 네. 지지자들이나 아니면은 자신을 응원한 사람들한테 네. 정치적인 어떤 수사 그리고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 계속해서 정무적인 판단에 네. 의한 정치적 대응, 이것은 무슨 뜻으로 읽혀지냐면 네. 이들은 살아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살아나온다 뿐만 아니라 네. 뭐 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고 뒤에 계속해서 정치를 한다. 아마 트럼프를 잘못 연구한 거죠. 아 트럼프도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죠. 이제 트럼프도 다시 살아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자기들이 갈 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롤모델이 생긴 네, 것처럼. 네. 그런데 트럼프도 이제 했는데 잘못된 모델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잘못된 모델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나와서 제가 볼 때는 말 맞출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고. 아마 변호인 간에 왔다 갔다 네. 하기에 진짜 부족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말을 하면서 음. 맞춰는 가는데 네. 핀트가 이제 계속 어긋나는 이제 말 맞추기가 되는 그래요. 거죠. 말 맞추기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저희 이제 국민들께서 주목하셨던 부분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얘기를 풀어 가보겠습니다. 네. 아, 제일 국민들이 참 놀라웠던 상황은 그 당시 계엄 내란 당시에 본회의장에 있던 네. 사람들 끌어내라, 의원들 끌어내라라는 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다. 네. 의원, 요원. 자 발음을 봐도 의원, 요원. 그러니까 의원을 잘못 발음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네. 아 의원이 왜 어떻게 의원을 끌어내 이렇게 하겠냐.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다. 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분은 평생 군인을 한 분이잖아요. 네,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원을 끌어낼 때는 요원. 어떻게 표현합니까? 군인이 철수하라죠. 철수하라잖아요. 그 몸에 입에 밴 용어잖아요. 네. 군인들이 네. 예를 들어 진격하라, 전진하라, 철수하라, 아. 철수하라죠. 뭘 끌어내라예요. 그렇죠. 요원들 나와라지 뭘 끌어내라예요. 요원들 철수해 뭐 네. 이렇게 제가 2022년 집권하자마자 바이든 날리면 이 딱 터지면서 예. 제가 탄핵각이다 하고 깔끔하게 때려치고 나왔을 네. 때 그게 확실히 맞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었거든요. 음. 뭐냐면 바이든 날리면 들리고 보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건 제 본능의 영역이잖아요. 네. 왜 국가에서 또 왜 대통령이 한 정권에서 제 본능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까? 실제로 어떤 공산국가도 예를 네. 들어서 강간 사건, 간통 사건, 이혼 이런 것도 막지 못해요. 북한에도 이혼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마찬가지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라고 그들이 수도 없이 자유를 주창한 자유. 사람들이 예. 왜 바이든 날리면 제 귀에 바이든으로 들리면 바이든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들은 100% 탄핵각으로 간다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부터. 확신 불길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가졌는데 네. 시즌 2보다도 그때 그러면 뜨겁게 느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들이 네. 바보짓을 했는가. 여전히 확신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확신범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뭐라 그래요? 왜냐면 확신범은 잘못하면 예. 강경 사유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때문에 군대 안 간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판례가 유해지잖아요. 시대가 갈수록. 네. 그러니까 확신범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저들은 그냥 자기 착각범이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해야지 확신범으로 몰고 가도 안 됩니다. 아 마치 그러니까 확신범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예. 있기 때문에 그건 소신 신념이잖아요. 아, 엄밀히 보면 그게 아니다. 네. 이 사람들 정말 착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을 이제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청문회에서 보셨잖아요. 곽종근 뭐 등등에서 나와가지고 봤습니다. 얘기를 해서 윤석열이 화요일에 변론이 나와가지고 아니 나는 뭐 총 쏘고 뭐 도끼로 문부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청문회에 나왔던 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증언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2.6의 네. 소위 이제 주범이라고 해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씨도 다 내 잘못이니까 나를 처형하고 부하들은 다 용서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심지어 과거에 우리 뭐 윤석열 네. 씨가 영화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하는 거니까 다 웬만하면 저 정도 했으면 장수들은 다 자결을 했습니다. 심지어 전장 나갈 때 가족들을 미리 참 그 뭐 눈물을 그런- 머금고 그런 예. 일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졸렬함을 넘어서 졸장의 이미지를 넘어서 이제 쫄보가 된 거죠. 다 두 분 다 특히 30년씩 군 생활했다는 저 사람들도 다 그러면 자기 부하들 장군들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죠. 그렇죠. 실제 윤 대통령 입으로도 윤석열 씨 입으로도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왜 그들이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현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을 맞춘다 쳤을 때 네. 과연 그 많은 장군들의 말을 맞출 수 있어요? 거짓말로? 아, 자기들은 2명만 그렇게 말을 맞추듯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만 네. 그 수많은 장군들이 그렇게 거짓말이 말이 맞춰집니까? 아, 각각의 개별 정황들까지 어떻게 맞춰요? 그렇죠. 큰 틀의 건 맞춘다 치더라도 어. 그리고 그날 청문회장에서도 봤지만 네. 예를 들어서 저 정보사 대령 뭐 이런 분들 자기 양심껏 답변하잖아요. 보면 확신에 차서 답변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앞뒤 틀리게 약간 거짓으로 답변하고 유리창 몇 개 깨진 거 가지고 뭐 자기가 뭐 잘못했다는 별로 반성 없는 수방사령관 제가 네, 보기에는 네. 반성이 없었어요. 제 느낌에는. 아, 맞아요. 그럼 그분은 자기도 무죄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러면 뭐하러 말을 맞춰서 거짓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앞뒤가 그렇죠. 전혀 안 맞는 그러니까 얘기들이죠. 윤석열한테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그거를 각각의 받고 각각의 지시 내용이 네. 거의 지금 다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누가 윤석열 성대모사 하는 사람이 전화했나 뭐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저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이 저기가 그러니까 그런 우스개가 나올 정도로 네. 참 이 전화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지시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시 내린 사람은 그런 적 없다. 그 사람들은 왜 그랬지?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말이 제가 됩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짜 사과를 드렸었는데 네. 제가 윤석열 씨랑 일하고 모시고 딱 떠날 때 네. 고상한 표현을 썼다니까요.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라고 너무 고상한 표현을 썼던 거죠. 그냥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리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벌구죠, 입벌구. 입벌구. 네. 그런데 이분이 하도 평소 생활 속에 요령으로 넘기고 이런 것들만 익숙하다 보니까 네. 본인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음. 그냥 생활 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없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잘못된 말을 하는지 그걸 아예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보시면 나온다. 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할 때는 얼굴이 좀 빨개진다든지 예. 눈동자가 흐트러지고 돌아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평소에 그냥 늘 배워 있어요,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상대방이 모를 정도로 숙달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예. 몇 차례 강조드렸지만 예. 요령으로 집권한 정권이다라고 이제 음. 표현 드리잖아요. 이거서부터 모든 게 다 요령이고 그때 임기응변. 그런데 임기응변의 땜빵은 거슬러 가면 아마 제가 농담드리면 예. 구수했잖아요. 구수하면서 막 저 신림동 고시원 뒤에서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제기차기 비슷하게 이런 게임도 하고 막 담배 피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뭐 옆에 후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수도 없는 거기서 그냥 하던 버릇들 있잖아요. 또 후배들 막걸리 사주고 또 같이 하고 또 실제 그런 얘기를 하던 분도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런
모습이 지금도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김용현 어제 이제 나와서 얘기한 부분들을 보면은 중요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문건, 그러니까 이른바 이 계엄 관련된 이 문건,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 네. 이게 최상목이 뭐 이제 받았다라는 걸 네, 우리가 네. 이제 다 이제 알고 있고. 그런데 어제 김용현 몇 장이나 준비했냐라고 했더니 뭐 3명, 4, 5, 6, 한 6, 7장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준 사람이 기재부 장관뿐만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네, 네.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이렇게 네.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기재부 장관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전 서열로 한번 보세요. 총리 다음에 이제 기재부 장관이잖아요. 네. 실제. 그런데 8자 써 있잖아요. 8번. 맞아요. 현실에서는 끝발이 없네요. 보니까. 자, 자기가 이제 워낙 다변에 달변에 막 뭐 온갖 제스처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에서 본인이 진술했던 것과 지금 지금 헌재에서 나와서 하는 것과 말이 막 꼬이는데 거기 한 가지 변수가 더 있네요. 바로 옆에 또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기랑 같이 계엄을 모의하고 했던 분이 또 옆에 있네요. 그러니 거기도 맞춰야죠. 하니까 그냥 2중 3중으로 말이 그러다가. 꼬여서 번지수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얘기를 뭐를 술술 부는지도 모르고 막 불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 네. 그러면 쪽지를 받았던 나머지 사람들 어.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한 거죠. 외교부 장관과 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얘기한 거죠. 두 사람은 네. 얘기했고 나머지는 과연 나머지는? 어떤 내용의 뭔 쪽지를 받았을까? 예를 들어 이상민 네. 행안부 장관 단수 단전, 시켜라. 예, 단전 단수. 뭐 이런 것들 다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쪽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왜 얘기 안 합니까? 아하. 그다음에 그 쪽지 전달자 뭐 옆에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뭐 어쩌다 하는데 네. 대통령 갔을 때 비서실장 안 쫓아다녔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줬을까? 작성자는 뭐 누가 했다 뭐 말을 분분하게 또 하긴 하는데 네. 자기들끼리는 네. 네, 세부 내용은 그럼 또 누가 조력을 했을까? 음. 김용현 씨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분야를 다 작성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타이핑은 본인이 자기 뭐 LG 저 노트북으로 했다고 말은 하던데 그러면 그 내용 각각의 부서별로 있는 내용을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다 알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각각 조력한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예.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기재부가 사람이 할 내용, 예를 들어서 뭐 행안부가 할 내용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력한 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했을까요? 어. 아마 대통령실 비서실 사람들이 예, 많이 했겠죠. 예, 그냥 일반적인 그런 추정으로 느낌의. 보면. 네. 자. 그러니 집단적으로 이렇게 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과격한 말을 하지 않는 제가 예, 예. 처음에 이 주장을 했었죠. 그날 국무회의에 참여한 내각의 장관들 전체를 다 탄핵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죠. 바로 지금 이런 사유들 다 때문에 공범이다. 그럼요. 다 내란 공범이기 공범.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왜 이렇게 우리가 유감스러운 장면들을 매일 보게 됩니까? 본인은 그러게 말입니다. 공범 의식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의 죄를 아직 오픈 안 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권한대행으로서 잠시 민주당이 주장하고 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척하고 네. 잠시 자기가 면피를 할 수 있을지언정 뒤에 가서 형사처벌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일각에서 뭐 대통령처럼 띄우기도 하니까 어느 쪽에 네. 줄 서는 게 더 낫다라고 또 판단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일각에서 일부라도 극렬한 지지층이 있는 쪽에 기대야 자기가 비빌 언덕이라도 조금 생긴다. 뭐 뻔한 심리적일 거라고 봅니다. 네. 나머지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저께 본 행안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 기타 그 자리에 제 1라인에 앉아있던 네, 청문회에서 사람들의 내란 검토특위. 모습은 정말로 그동안 국민위에 군림하고 그렇게 정말 똥폼 잡고 했던 그런 네. 모습들에서 정말 쫄보의 모습 그 이상도 아니더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 왜 그렇게 행동하겠느냐? 다 공범이니까. 본인들은 알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장 모습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제1차장하고 네, 너무 네. 비교가 되더라고요. 너무 비교가 되죠. 예. 물론 뭐 서로 주장이니까 말에 100% 누가 맞다 틀리다 뭐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이 각자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답변의 모습과 태도와 흐름을 보면 과연 누구 말이 맞을 것인가, 누가 쫄렬한 모습을 보였는가, 네. 과연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최고 정점에서 움직인 수뇌부인가 네. 한심하기 짝이 없죠. 한심하다. 근데 뭐 김용현 장관이 내가 이제
직접 작성했다라고 했는데 네. 노트북도 뭐 이제 파괴됐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어제 국회 측에서 물어봤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는 얘기는 또 못 하더라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문서를 작성한다고 하면은 그게 한글인지 네. 뭐 MS 뭐 오피스인지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네, 글자체랑 이렇게 봤을 때는 한글 같습니다. 한글 같으세요? 예, 그리고 그 동그라미 치고 이제 네. 이 하나씩 쓰는 이제 아주 전형적인 이 포맷들인데 재밌게도 제가 네. 공개한 부정선거 문건도 비슷한 포맷이에요. 포맷은 물론 포맷은. 글자 폰트 사이즈나 이런 건 좀씩 다르지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쓰는 문건들 포맷이죠. 그 아래 한글로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추정은 된다. 네. 근데 모른다. 프로그램 뭐 썼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 저는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뭐 노트북으로 뭘 작성하고 이런 걸 뭐 본 적이 없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통상요. 네. 그걸 본인이 타이핑했겠습니까? 음, 국방장관식이나 했다고 그때까지 쿠데타 실패하기 전까지는 다 똥폼 잡고 있던 분들이잖아요. 네. 폼생 폼사로 왔고 그러면 누구 시켰겠죠. 음. 그래서 국회 증인으로 채택돼서 왔던 양모 씨도 있고 뭐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 시켰겠죠. 말로 불러주고 그분한테는 저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도끼로 때려 부숴라라고 했다고 일단 뭐 그렇게 밖으로는 들리죠. 그분은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래서 김 전 장관의 얘기 이 내가 이제 다 했다라고 네. 하면서 그 얘기를 강조하면서 네. 뭐 이 기재부 또 외교부 그 말고 총리 행안부 장관 그 얘기까지 하면서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지 못했던 네. 그런 증언까지 나온 셈이 됐어요. 네, 어제 그 현장에서. 기대하지 못한 것은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과연 그러면 김용현 씨는 끝까지 윤석열 씨를 커버할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어제 그렇게 이제 윤석열이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 맞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미 주고받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풀면서 이미 커버가 안 됐어요. 커버는커녕 오히려 이제 엎어 씌는 꼴이 됐어요. 이익 공동체였는데 서로 가져갈 이익이 없습니다. 프리즈너스 딜레마, 제수의 딜레마를 따져봐도 어제처럼 말하는 게 김용현 씨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죠. 전반적으로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여러 가지가 새나갔죠. 변호인 코치 안 받았겠습니까? 치밀하게 계산했으면 외교장관 무슨 장관 쭉쭉 내가 써줬다. 1번부터 8번 1년 번호 뭐 1년 번호는 자기가 잘못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증거 채택 안 한다고 막 주장하잖아요. 예. 택도 없는 소리고요. 결국은 빛의 속도로 윤도 버린다. 다 각자 지금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윤도 자기 살기 바쁘고요. 그렇죠. 윤과 김은 분명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은 완전히 그 정치 놀이에 빠져서 영웅시 자기가 이제 후위를 도모하는 이 부분이고 네. 김은 자기가 어쨌든 완전 수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형량은 사형 아닌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윤한테 최대한 밀어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 뭐 감해지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완전히 주범이고 엊그제 윤석열 씨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윤은 종범이고 마치 김용현 씨가 주범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 억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이미 마음속으로는 빛의 속도로 버렸다. 여러 가지 계산만 난무한다. 그 계산 속에서 핀트가 어긋남이 계속 생긴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직접 신문을 하고 거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두 사람이 서로 네.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윤석열 입장에서도 이걸 뭐 부하들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끝까지 가게 되면 김용현은 자기 살 길도 찾아야 되니까 네.